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7번 하고, 제가 문항이 끊겨가지고,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이 뭐, 잘못 눌렀나 봐요. 뭐, 끊어졌어요. 조금, 네, 몇 문제 안 남았는데, 자, 한번 또 풀어봅시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 물결,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가나 시기는 1월, 7월 중 하나에 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우선 평균 기온 차이, 가시기 평균 기온 차이가 있는데 보니까 북반구가 두 군데, 여기 한 군데가 적도 주변이네요. 여기는 북반구, 남반구 구분이 좀 애매하겠네. 이건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러면 강수량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우기건기로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수량으로 봤을 때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니까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니까 1월에는 우기일까요, 건기일까요? 1월에 우기, 7월에 건기가 될 거고 얘는 북반구 사바나 또는 북반구 열대 몬순 기후 지역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1월에 비가 안 올 거고 7월에 비가 많이 오겠네요. 그다음 여기는 적도 지방이니까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날 거고 1월도 비가 많이 올 거고 7월도 비가 많이 올 거고 그다음 여기는 남반구 사바나네요. 자, 남반구 사바나면 1월에 비가 많이 오고 7월에 비가 조금 오겠네요. 그러면 대체로 여기 나시기 보면 두 개가 마이너스 값이고 두 개가 플러스 값인데 1월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세 개라서 이거 가지고 찾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두 개가 있고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얘가 7월일 확률이 높고 7월일 것 같고 왠지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반대니까 1월이 되겠네요. 1월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비가 많이 오는 C랑 D가 여기니까 얘가 C 아니면 여기가 D일 것 같은데 보니까 1월 평균 기온은 D가 높네요. 그러면 여기가 열대우림 기후가 될 테니까 여기가 D가 될 거고 여기가 C가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제 A랑 B가 있는데 A랑 B 중에서는 B가 기온이 더 높네요. 그러면 둘 다 건기인데 7월에 건기인데 7월에 기온이 높은 지역 7월에 기온이 높은 지역이 여기는 1월이구나. 미안. 1월에 기온이 높은 지역은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는 열대기후라서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B가 될 거고 얘가 A가 될 것 같네요. 한번 검증해 볼게요. 1월 시기는 여기가 제일 기온이 낮을 거고 그 다음에 B랑 D가 기온이 높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C는 여기랑 여기 중간 정도 이거 검증되는 것 같고요. 7월의 강수량 차이를 보면 C랑 D는 우기라서 비가 많이 올 거고 A는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니까 7월에 비가 적게 올 거고 B는 남반구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지중해성 기후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남반구 사바나 그냥 남사라고 쓸게요. 남반구 사바나니까 7월에 비가 조금 오겠네요. 그러면 요거랑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요거에 맞게 문항을 풀어봅시다. D의 최하늘 평균 기온은 18도씨 이상이다. D는 여기니까 18도씨 이상이네요. 열대 기후니까. 그 다음 B는 C보다 7월 강수일수가 많다. 7월이 되면 얘는 건기가 되죠. 남반구 사바나니까. 그러니까 얘는 틀린 설명이 될 거고 C는 C는 A보다 1월에 정오에 태양 고도가 더 높다. 그죠? 1월이 되면 아마 태양이 수직으로 비치는 데가 남회기선이 될 것 같아요. 남회기선이 될 거고 여기에 수직으로 비추니까 여기가 여기보다 더 정오의 태양 고도가 더 높겠네요. 그죠? 그다음 D는 A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죠. 열대 기후니까 그리고 저위도에 있으니까 연교차가 작습니다. A는 북반구고 B는 남반구네요. 여기도 틀렸고 정답은 3번. 이건 우기 건기 가지고 시기를 찾고 그 다음에 지역을 찾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다음 24번부터는 한국지리 문제입니다. 아마 자연재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풀어봅시다. 표는 세 도시의 시기별 A시 기상현상 발생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열대야, 한파, 황사 중 하나임. 3월에서 5월에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요거는 봄에 주로 나타나니까 황사가 되겠네요. B는 황사고. 그다음 C는 여름에 주로 6월에서 8월에 발생하니까 얘는 열대야. 그다음에 A에 주로 발생하는 겨울에 주로 발생하는 A는 한파. A가 한파는 주로 북태평양 기단이 아니라 시베리아 기단이었네요. 그죠? 시베리아. 틀렸고. B 열대야가 오면 수도 간의 계량기가 동파, 얼어서 파괴된대요. 어우, 말도 안 되고 틀렸고. 그다음 한파는 열대야보다 난방 에너지 소비량 급증을 유발하겠네요. 정답은 3번. 요거는 이렇게 해도 틀릴 수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30번. 얘는 선생님이 그냥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데, 팬 현상에 관한, 거가 나와서 선생님이 그냥 참고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 태백산맥이 있는 지역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죠. 상대적으로 낮고, 그다음 동풍계열, 오호츠크의 기단에 의해서 동풍계열이 바람이 불면, 팬 현상에 의해서 이쪽 지역은 고온, 건조해지죠. 그래서 답은 1번. 가뭄이 발생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기후 요소, 기후 요인할 때 설명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보여주면 재밌겠다 해서 가져온 겁니다. 31번. 요 문제가 자연재해에선 제일 어렵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네요. 한번 풀어봅시다. 가라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가 있는데 대설 아니면 지진, 태풍, 호우 중에 하나래요. 지역별 자연재해 피해액 비율이 나와 있는데 봤더니 요 다는 경북에서만 피해가 발생했어요. 예전에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지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북에만 있으면 얘는 지진이겠구나 유추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면 그 파괴된 것도 건물에서의 피해액이 많고 배나 농경지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어요. 아마 지진이라서 배까지는 지진이 났는데 배가 뭐 지진으로 막 배가 부서지지는 않았겠죠, 그죠? 다가 지진이고, 그다음 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러니까 피해 액 자체가 다 적어요. 그래서 태풍, 호우, 대설 중에 피해 액이 가장 적은 게 대설이 되겠네요. 대설이고 상대적으로 전북의 해안가에 눈이 많이 오거든요. 요거까진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강원이랑 경기 비교해 봤을 땐 강원도에 눈에 의한 피해가 많겠네요. 그죠? 그래서 대설이고 나머지는 이제 호우 아니면 태풍인데 그 태풍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풍이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보통 태풍의 오른쪽이 편서풍의 진행 방향과 일치해서 여기가 위험 반원이 된다고 했었죠. 그죠? 태풍의 진행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일치해서 위험 반원이 되고 주로 경상도 일대와 강원도 일대가 피해가 더 크면 얘가 태풍이 돼요. 태풍이 되고 서쪽에 있는 전북이랑 경기는 상대적으로 호우의 피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는 태풍, 그다음에 나는 호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뭐도 힌트가 되냐면 이것도 힌트가 돼요. 그래서 배 피해액이 크면 실제로 태풍, 바람에 의해서 배가 뭐 이렇게 부서지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래서 배가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면 태풍이구나 이걸 볼 수도 있는데 지역을 가지고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지는 쉬워요. 1번 태풍은 우리나라보다 저위도 해상에서 발원한다. 답은 1번이네요. 주로 적도 주변의 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나는 주로 지형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이다. 호우는 지형이 아니라 기후적 요인이었고요. 이거 우대기 또 나왔네.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우대기는 대설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벽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벽을 설치해서 요 안에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 우대기입니다. 궁금하면 한번 인터넷 검색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다음에 왜 자꾸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니. "라는 나보다 우리나라의 연강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라가 아까 호우였죠? 호우는 어 아니다. 아 아까 대설이었네요. 대설은 호우보다 연강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작죠. 그다음 가가 태풍이었으니까 태풍이 빙판길에 교통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죠. 눈이 많이 와서 해일이 나지도 않습니다. 정답은 1 번. 그다음 두 문제 이제 갑니다. 두 문제 어렵지 않아요. 32번 안전제 문자예요. 강풍을 동반하는 예는 태풍, 장마 전선에 의해서 호우, 침수, 호우. 그다음 규모 4.3 동남 동쪽 진동이 멈춘대요. 지진. 염화칼슘을 뿌린대요. 얘는 대설. 태풍은 여름보다 겨울에 발생 빈도가 높다. 아이고. 나는 나가 뭐지? 나가 호우는 대설보다 연강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맞네요. 다 지진은 기후다. 아, 얘는 지형적 요인이고요. 나는 기후적 요인. 2013년에서 2002년 경기 누적 피해액은 태풍보다 호우가 많다. 아까 봤던 그래프를 가지고 보는 문제네요. 답은 니은, 리을 4번입니다. 요거 몰라도 풀 수 있죠? 그죠? 맞으면 수능 문제. 수능 문제에서, 아, 수능은 없네. 수능은 안 나왔네. 육모 문제. 육모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1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됐대요. 덥네. 폭염. 그다음 나 경보가 발령됐대요. 24시간 동안 신적설 눈이 새로 쌓인 게 20cm 이상이래요. 비닐하우스 무너진대요. 대설. 중국에서 발언한 게 편서풍을 타고 왔네요.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대요. 황사. 폭염특보는 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했을 때 주로 발령되겠네요. 맞았고. 대설을 대비하기 위한, 오, 좀 좋다. 교통가옥시설로는 우대기가 있고요. 우대기 또 나왔네요. 눈에 위한 시설이 우대기고, 황선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온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이렇게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잘 풀어보고, 어, 중간고사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복 잘 입고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 중요합니다. 안전 캠페인 했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갈 때 저쪽 그 아스팔트 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냐? 저기 새마중학교 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